2025년 5월 30일 마감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하락했던 이유는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 정규정 마감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에 발효한 상호 관세 정책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에 따른 무효 판결을 내린 게 선물 시장의 상승 배격이 되었는데 개장 후에 다우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를 강행할 대응 수단이 많은 데다가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미국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이 승인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미국의 GDP는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이런 여파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은 아니고 상승을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시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도 매수가 개인들은 매수죠. 그런데 장 초반 기관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되었다가 지금 기관 쪽에서는 소폭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20이 어제 올라갔었던 지수가 저항 지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일부 받는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2680포인트 있죠. 아마 월요일까지 퐁당퐁당 연휴죠. 그러다 보니까 2680포인트 때까지 조정 가능성은 월요일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수요일 날 대선이 끝난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268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지지 부근에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32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월요일도 이 지수가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죠.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데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AACR 해갖고 암학회 있죠. 암학회보다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더 중요한데 암학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상까지만 해요. 전임상 및 전임상 그다음에 일상까지의 발표인 거고 임상 종양학회는 이상부터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CG 인바이츠, 루니, 티움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뭐 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거고요. 유한양행과 LG화학도 자회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인 네수파립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CG 인바이츠는 AI 기반 맞춤형 신생 항원 예측 항암 백신 플랫폼을 채택이 되었습니다. 티움바이오 역시 담도암, 두경부암 환자 대상으로 키루트르다 병용 투여 임상 이상 초록이 채택되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제약, 그다음에 명확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이백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급등을 출발했는데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 X와 국경 간 공급 협정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KT셋과 KT셋이 유텔셋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의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를 국내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뭐 정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이것만 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 오전에 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LPBT가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저스틴 비버 와이프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헤일리 비버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급등 나왔거든요. 급등 나오게 되면서 미국 화장품주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흐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다시 한번 종목별로 구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대표주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 효력 중지 이 이슈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감을 좀 형성이 되었다가 이거를 지금 불복을 하고 다른 관세를 매길 대응 방안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올라갔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양자문은 미국 쪽에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이나 아이온큐, 아르기 퀀텀, 디웨이브 퀀텀, 리게틱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국내 쪽으로는 아닌데 해외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근이죠. 홍콩, 중국, 태국, 싱가포르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갔다가 코로나 갖고 오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은 아스코에 대한 이슈도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5G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 공약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6G는 100GHz 이상 초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5G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 10배 빠른 반응 속도, 10배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5G 때도 그렇지만 이 속도 안 나오겠죠. 나오는 거는 뭐 몇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G가 되려면요 인공위성이 돼야 돼요. 5G까지는 뭐 전선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G는 위성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리크 코리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돼야지 자율주행이 제대로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응 속도가 인공위성에서 쏘는 거랑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막히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이 6G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개 사업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다음 주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주파수 발굴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금주 C밴드 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AWS 대역 주파수 사용이 2026년 6월에 만료가 되는데 망 안전화 기간 고려해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 내에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600MHz의 중대역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통신업체들도 2025년 4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을 토대로 급격한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뭐 오늘 KMW나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RFHIC, HFR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관심 종목은 제가 밑에 영상으로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 시황 하겠습니다. 마감할게요.